서울이 품고 있는 공간 속 특별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 서울 공간 산책입니다. 네, 홍익대 건축학과의 조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박물관을 이제까지 좀 살펴봤었는데요.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박물관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박물관인가요?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떤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인데, 그 안양예술공원 그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 김중업 박물관입니다. 김중업 건축가라면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프랑스 대사관을 설계한 건축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근대 건축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김중업 건축가의 박물관이라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김중업관은 연구소 건물이었습니다. 조형성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의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명쾌하게 이렇게 노출시켜서 구조적인 아름다움, 또 인면의 어떤 비례와 분할과 비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인데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고. So many ways, so easy I must say. Why am I so shy around you? Why am I so shy? 캔틸레버로 2층 부분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건물 네 모서리, 두 모서리를 이렇게 직각으로 따서 거기에 박종배 씨의 그 모자상과 파이오니어 상을 설치를 했고 창문에 철제 그릴을 설치를 해서 서쪽 향에 대한 루버 역할을 하게 한 조형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디자인이고 빛도 들어가고 환기도 될 수 있게끔 그런 아트리움 공간을 설치를 해서 현재의 기능에 맞게끔 사용하게 했고요. Your rain says I wrote a song on my guitar, but it didn't turn out right. So we just collected in all the ways, so easy I must say. Why am I so shy? 조금은 기능적으로 안 맞지만 그걸 허물고 새로 질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다시 활용하면 그 역사적인 흔적이라든가 과거의 숨결 또 그런 시간적인 어떤 적층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하나의 그 경쟁력이고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Am I so shy? Oh, I'm so shy. Why do I take it? 예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프랑스 대사관과는 좀 느낌이 다른데 네. 이 박물관은 약간 공장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 공장 건물을 아, 네. 리모델한 거고요. 그래요? 뭐 기억하시겠죠. 프랑스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붕이 이렇게 완전히 날아갈 것 같은 역동감이 네. 되게 강했는데 이 건물은 뭐 원래 그 공장 유유 산업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좀 정적인 느낌이긴 한데 네.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원래 사무동이었던 그 김중업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둥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뭐 기둥이 어디 있는지 본관 어디 있는지 그 관계가 되게 명쾌한데 뭐 프랑스 대사관 같은 경우에도 뭐 기둥과 지붕이
본 건물과 분리된 방식이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맥락에서 약간은 그 저희 한옥의 목 구조를 약간 현대화한 거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영구동이었던 문화누리관 같은 경우도 잘 살펴보면 지붕이 조금 떠 있긴 해서 뭐 그런 그 프랑스 대사관의 어떤 건축원을 좀 가져온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그 두 개 건물이죠. 김중업관하고 바로 옆에 있는 문화누리관을 보면 네. 그 김중업 건축에 약간 상반된 경향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김중업관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문화누리관은 약간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장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적인 건축이란 어떤 걸까라는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죠. 사실 이런 건물은 건축가의 문제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비전이 있는 건축주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데요. 네. 실제 유유산업은 1941년에 이제 당시에 순수 민족 자본으로 그 유득한 씨가 창립한 제약회사로 네. 시작을 해서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그 6.25 전쟁 이후가 되고 또 1959년 5월에 이제 김중호 설계로 이 건물이 이제 준공한 다음에 2007년에 이제 안양시에 매입할 때까지 거의 50년간 뭐 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랜드마크면 뭐 안양 시민들뿐만 아니라 안양을 거쳐가는 그냥 관광객들도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만한 곳인 것 같은데요. 네. 내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뭐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가 김중업의 이제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뭐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뭐 프랑스 대사관 또 그 서산부인과 또 제주대학의 모형도 준비가 돼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뭐 다양한 작품의 그 사진과 도면들이 또 살펴볼 수 있게 아카이빙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김중업의 그 스케치북인데요. 네. 그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면 뭐 정말 꼼꼼하게 스케치가 돼 있고요. 우와, 네. 거기에 손글씨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김중업과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들고 전반적으로 건축가의 어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좀 드문 전시인 것 같습니다. 네, 건축학도를 꿈꾸는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김중업 건축가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많은 자료들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드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이 박물관 털을 파던 중에 옛 안양사의 유구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큰 뉴스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원래 그 안양사 유구 발굴되기 전에도 이미 그 신라 흥덕왕 때죠. 그 827년에 그 세워진 중초사지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공장 입구에 보면 뭐 보물사호인 그 중초사지 단간지주가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던 중에 2010년 8월이죠. 그 우연히 안양사라는 문구가 적힌 기와장이 네. 발견되는데요. 실제 안양사는 그 전까지는 이제 900년에 태조 왕건이 그 세웠던 기록만 남아 있었는데 이 기와장이 등장하면서 이 세상의 실체가 나타난 거죠. 네. 특히 안양사라는 이름은 안양이란 지명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안양이란 단어의 뜻은 이제 불교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쉬는 이제 극락정토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랬군요. 그럼 안양이라는 이름이 그냥 안양사가 실체가 밝혀지기 전에 그냥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데서 안양이라는 이름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안양사가 뭐 안양의 시초다, 뭐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기와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기와 이외에는 또 어떤 유적들이 나왔나요? 뭐 많은 유물이 출토되긴 했는데요. 제일 네. 큰 뭐 당시 이슈 중한 영구동이죠. 바로 앞쪽에서 발굴된 그 흙으로 구운 그 벽돌들이 그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게 그 안양사의 7층 전탑의 유구라고 합니다. 또 공장 입구 쪽이지. 입구 쪽에서는 안양사의 그 중문터도 발견이 됐고, 네. 네. 또 영구동 북쪽에서는 이제 금당터죠. 이제 금당은 보통 고려 이후에는 저희가 뭐 극락전이나 뭐 무량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데요. 그와 함께 또 정면 9칸에 측면 4칸에 굉장히 거대한 강당터도 발견이 되고, 또 주변에는 또 전체적인 그 사찰을 이렇게 연결하는 복도죠. 회랑터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남쪽에는 이제 중문이 있는 거죠. 중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탑이 서 있는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불전을 모신 그 금당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법회를 하는 이제 강당이 모여 있는 건데 이런 형식을 저희가 보통 그 1탑 1금당식이라고 해서 네. 신라 시대의 굉장히 전형적인 가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참고로 신라 시대의 뭐 대표적인 절하면 또 황룡사지가 있기는 네, 황룡사지도 맞아요. 비슷한데 황룡사지는 그 금당이 이제 3개가 있어서
뭐 1탑 3금당식이라 하고요. 또 다른 뭐 신라시대 뭐 통신 유명한 사찰은 불국사. 네. 네. 불국사는 당연히 앞에 보면 석가탑하고 다보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쌍탑, 뭐 1금당식이라 불리게 되는데 뭐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탑이 없는 절도 있고 해서 그럴 때는 뭐 무탑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찰 속의 배치 방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배치 방식이 시대를 또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사찰이 담고 있는 의미가 크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다시 그럼 김중업 박물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박물관 털을 파다가 이렇게 많은 유물과 유구가 나왔다면 박물관을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이런 목소리도 충분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렇죠. 뭐 네. 실제로 공장 건물은 모두 철거하고 대접 발굴한 후에 복원해야 된다는 네. 측도 있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 김중업 건물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해낸 측이 뭐 첨예하게 대립을 했군요. 대립하기도 했는데 뭐 그런 또 발굴 와중에 2년 동안 이제 공사가 중지되면서 결국에는 그 원래 공장 건물 19개 중에 13개를 재활용하는 안이었는데 네. 좀 대폭 수정해서 공장 건물 6개만 남기고 이제 나머지는 다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타협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 공간 구석도 원안과는 좀 많이 바뀌게 돼서 원래 공연장으로 계획이 됐던 북쪽 건물은 여기서 발굴된 그 안양사지 유물들이죠. 그걸 네. 전시한 안양사지관으로 바뀌게 되고 또 앞쪽에 공장 건물을 철거해낸 그 야외 공간에는 발굴된 안양사의 그 강당터, 주춧돌이죠. 그걸 원래대로 보존해서 또 어떻게 보면 야외 전시를 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상생의 길을 택한 거라고 할 절충한 수가 거죠. 있겠네요. 네. 네. 꽤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그렇죠. 뭐 큰 틀에서 보면 뭐 고려 시대와 또 산업화 시대가 공존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낸 건데, 네. 뭐 여기를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은 삼국시대 신라의 중초사에서 또 뭐 고려 시대 안양사 그리고 또 산업화 시대의 그 유해산업 건물까지 서로 다른 어떤 시간의 층위를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게 또 이 공간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정말 시대를 초월한 특별한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사부터 볼거리가 가득한 안양의 김중업 박물관 꼭 한번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대 건축학과 조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